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 이후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여 만에 1,600원 선을 다시 넘어선 것인데요. 내릴 때는 느리더니 올릴 때는 너나 없이 빠른 이런 아이러니한 논리 속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5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의 걸림돌이었던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병원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적 이외 사업을 한 이유로 용산구의 한 재단법인이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유령 사무소에 연구 실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파구의 마천시장에 새로 문을 연 청년 점포들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희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 디자인을 접목한 간판 정비 사업이 진행됩니다. 금천구 종합병원 설립 문제를 뉴스에서 다룰 때마다 금천구민들의 반응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그만큼 해묵은 사업이기도 하고 또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요.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 하나가 개정됐는데 이에 따라 병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엄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의회에선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공업 지역 내 학교나 비영리법인이 종합병원을 설치할 경우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10% 낮춰주는 겁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병원을 막상 쳐보려고 하니까 조례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에 좀 보완 좀 해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0% 완화하면서 구가 요청하는 기부 체납하는 것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880병상에서 최고 병상은 1106병상까지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계획에 따르면 금천구청 인근 구 대한전선 부지에는 880에서 최대 1,100여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9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문제는 공사 착공 시기. 최 의원은 이르면 올해 말 착공을 예상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4월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민들께서는 빨리 좀 땡겨서 해라. 이게 이제 그게 우리 주민들의 총의니까 12월 한 초순 정도면 우리가 삽을 뜨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에 걸림돌이었던 관련 조례 이슈가 사라진 가운데 병원 건립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네,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엄종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기사에서도 잠시 다루긴 했는데 이 조례 개정이 왜 필요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금천구 종합병원이 예정된 부지는 이전에 대한전선이 있었던 곳입니다. 약 8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금하로가 관통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부지가 약 6대4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공동주택과 의료시설을 지을 예정인데 기존 조례대로 한다면 이곳이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시설과 공동주택 비율을 정확히 5대5로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가 도로 사이로 6대4 정도로 나눠져 있어 5대5로 맞추기 애매했던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종합병원과 학교 같은 비영리 시설이 들어설 때에는 산업시설 확보 비율을 1단계, 그러니까 약 10% 낮출 수 있게 돼 걸림돌이 해소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개정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금천구에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소식은 과거에도 여러 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서울시나 시의회에서도 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고
또 금천구청 역시 과거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부지를 병원 시설로 못 박는 등 병원 유치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례까지 개정됨에 따라 병원 유치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염 기자, 그러면 행정 절차는 그렇고 이 관건은 병원을 짓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지인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와 관련해 우정의료재단 관계자와 통화를 진행했는데요. 네. 요약하자면 행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착공을 한다였습니다. 재단 측은 병원 건립 의지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선 기사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4월 이내에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으로 설계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서울시와 금천구의 심의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의료재단의 의지도 있는 만큼 이번에는 병원 유치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종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관련 조례 개정으로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금천구 소식 만나봤습니다. 네, 그동안 민간에 맡겨진 구립 노인 복지시설의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피해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렸었죠. 이번엔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용산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이 정관에도 없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 구립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의 수탁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5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설립 당시 정해진 법인의 목적을 벗어나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단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공익법인은 정관에 목적이 기재돼 있는데 해당 법인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목적엔 어디에도 장애인 관련 사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법인은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목적에 없는 내용을 기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인이 용산구에 제출한 수탁 운영 신청서입니다. 주요 사업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을 아우르는 사회 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법인 목적엔 해당 내용이 노인과 노숙인 분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 목적을 다르게 기재한 겁니다.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법인은 현재도 구립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이 오는 14일까지 목적의 사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등기에 나온 주 사무소 위치는 사실상 유령 주소였고 하기로 했던 장애인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이행한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립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의 수탁법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하단엔 해당 법인의 주소가 강서구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적힌 주 사무소 위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사무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등기에 나온 건물 내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법인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관리사무소의 공간 일부를 무료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주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사무실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비용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인이 지난 2016년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용했던 사무 공간입니다. 이곳엔 책상이 있었고요. 바깥엔 간판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해당 법인이 당시 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소에선 지난해 6월쯤 철수했고 최근에서야 간판을 가져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유령 사무소였던 겁니다. 사무실만 얻어놓고 그냥 뭐 심사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같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들 사무실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나는 그냥 밖에 나가버리고 밖에서 뭐 100명 놀다가 이제 간다고 이제 인사하면 이제 전화 오면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과시원 이치 시켜놓고 가끔 가다 그렇게 왔다니까.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당 법인한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서울시에 사무소 주소 이전 신청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전한 사무소의 위치는 결국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용산구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입니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정책과 제도 연구와 관련해 앞으로 이행 예정인 6가지 사업을 기재해놨는데 구립장애인 복지시설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연구 보고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요청했는데 관련 자료는 없다고 못 받았어요. 이 가운데 해당 법인은 현재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준비를, 서울시는 이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도로 여러 자치구에서 청년 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송파구도 마천시장에 청년 점포 입점을 추진했는데요. 최근 청년 상인들이 영업을 시작하며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지난 1973년 문을 연 송파구 마천시장. 고령 상인들이 대부분인 이곳에 얼마 전부터 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라면집을 시작으로 핸드메이드 인형 가게와 커피숍 등 청년 점포가 문을 연 겁니다. 여기가 예전부터 그냥 옷 수선으로만 유명했었지 이런 가게들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뭐 지금 여기를 비롯해서 옆쪽에 이제 다른 커피숍이나 이런 데들이 생기니까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좀 젊은 취향에 맞게 생겨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점포 사업에 참여한 청년 상인 4명은 6개월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공식적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송파구는 임대료 상당수와 VMD 컨설팅과 같은 각종 창업 교육을 지원하며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 물건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뭐 메뉴 나갈 때 뭐 어떻게 뭐 제스처라든지 손님을 받을 때 그 표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청년 점포에 거는 시장 상인들의 기대도 큽니다. 젊은 층의 유입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는 사람도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젊은 층 고객 유입으로 시장이 활기차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송파구는 각종 지원이 마무리되는 11월 이후에도 청년 점포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 지원책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대문구가 연희로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간판에 공공 디자인을 도입해 연희로를 브랜드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포구 연남동과 맞닿아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연남동처럼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대문구가 나섰습니다. 연희로 일대를 브랜드화시키겠다는 것. 그 시작으로 연희로 일대 건물 간판을 새롭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간판 사업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경관이 두드러지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간판 개선 사업과는 다르게 연희로 거리 간판엔 공공 디자인이 접목됩니다. 서대문구는 연희란 지역명이 복이 퍼지는 동네란 뜻을 담고 있는 만큼 거리 컨셉을 복이 있는 거리로 잡았습니다. 건물 외벽엔 복주머니를 디자인한 고유 명패도 부착할 계획입니다. 최종 디자인은 건물주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복이 널리 퍼진다고 하는 뜻으로 만들어주신 이거를 트렌드화해서 컨셉을 가지고 다른 인접 동하고의 그런 구별이 되는 그런 간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간판 개선 사업 대상 업소는 모두 168곳. 현재 크기나 디자인 등 규정에 맞지 않게 간판을 게시한 상가가 교체 대상입니다. 상가 한 곳당 최대 250만 원까지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2009년부터 간판 개선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1개 구간 1,600여 개의 간판을 교체해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를 만나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수천만 송이 장미가 꽃망울을 터뜨린 중랑천 일대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장미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 축제는 어떤 모습으로 방문객을 사로잡을까요? 앵커 보도입니다. 지난해 230만 명가량이 다녀갈 정도로 지역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 장미축제. 5.15km에 이르는 중랑천 제방을 따라 펼쳐진 장미 터널을 중심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린 수천만 송이의 장미가 관람객을 기다립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장미 정원에서 즐기는 소풍. 다양한 형태의 포토존과 장미 정원을 대폭 추가했고 화려함까지 더했습니다. 우선 오프닝 행사로 야간 조명 점등식과 함께 꽃 대포로 꽃비를 내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엔딩 쇼로는 화려한 불꽃과 레이저, 음악을 결합한 미디어 불꽃쇼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역시 축제는 장미와 연인, 아내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3일간 진행되는데 첫째 날인 장미의 날엔 축제의 백미인 장미 퍼레이드와 딜라이브 청춘 노래자랑과 함께하는 장미 가요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엔 장미 패션쇼와 가수와 함께하는 뮤직 파티가, 마지막 날엔 장미 꽃길 걷기와 아내와 어머니를 위한 가든 콘서트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장미축제는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중랑천 등지에서 열리고 축제 전후 일주일을 리틀로즈 페스티벌로 운영해 17일간 축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노원구 하계동과 월계동을 이어줄 인도교가 개통했습니다. 중랑천에 가로막혀 서로 오가는데 애를 먹었던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랑천을 가로질러 노원구 하계동과 월계역을 연결하는 인도교가 정식 개통했습니다. 다리 길이는 251m며 폭은 4.5m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도 3곳에 설치됐습니다. 중랑천의 옛 지명인 한내에서 이름을 딴 한내교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원래 이 중랑천 여기 이름이 한내천이거든요. 한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살린 그 이름까지 해서 너무너무나 좋은 이름도 다시 살려내서 참 좋고요. 보행자 전용 다리가 놓이면서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계동 하겨울 청구 아파트에서 지하철역까지 15분 걸리던 것이 이제는 3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랑천으로의 진입도 한결 수월해져 주민들이 전보다 편하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이자 오랜 바람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불편 많이 했죠. 여기서 월계 가려고 하면은 한 15분 빨리 걸으면 450m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갖다가 중공을 하면은 한 3분 내 갑니다. 한내교는 곡선의 미를 살린 닐센 아치교 형태입니다. 공사를 지휘한 서울시는 보행로는 더욱 견고해졌고 외형 면에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며 서울 동부권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독창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사람들에게 메이커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강동구엔 이런 메이커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판넬 위에서 노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수천 번 움직인 노즐은 유려한 모습의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강동구 메이커 스페이스에 설치된 3D 프린터로 만든 작품입니다. 메이커는 기발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대규모 생산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개인의 생각을 특정한 사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공산품은 물론 예술 작품 등 창작 개념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동구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개관한 메이커 스페이스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 스캐너 등의 기기들을 통해 즉석에서 개인의 아이디어를 사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분야로 취업 창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3D 모델링과 소프트웨어 코딩 등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메이커는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해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겁니다. 3D 프린트나 레이저 커팅기 등 첨단 기기들을 활용해서 메이커들이 이곳에서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강동구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이나 학생은 강동구청 교육청소년과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지은 지 10년이 넘은 주택의 신축 개량 비용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 저층 주거 지역에 속하면서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주택 200호입니다. 신축의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1억 원, 다가구 주택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주택 개량은 단독주택 6천만 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융자 조건은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리의 2%를 보조합니다. 다산동 성광마을은 20년이 넘은 주택을 대상으로 3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 0.7%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기업 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삼선동과 강동구 암사동, 서울역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세 지역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기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역 일대와 삼선동은 주차장과 놀이터 등 지역의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3년간 최대 2억 8,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암사동의 경우 주민 누구나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유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뮤지컬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무릎 호소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마저 샀던 강서구의 서진학교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 제기로 완공이 지연되면서 9월에서 11월로 개교가 2달 늦춰졌습니다. 중랑구에 들어설 특수학교 가칭 동진학교는 교육청과 중랑구청 간 이견으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를 둘러싼 이슈엔 왜 이렇게도 여전히 특수한 상황이 많은 것인지 특수할 따름입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